순창에는 귀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세조가 집권하자 신숙주의 동생 신말주가 순창에 내려와 지은 정자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이죠. 이때 1등 공신이었던 신숙주의 동생 신말주가 순창으로 왔는데 그 배경과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순창 귀래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오늘은 역사문화 콘텐츠 마스터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김건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순창의 아주 유래가 깊은 네. 귀래정과 이 귀래정을 건립한 신말주의 이모저모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창, 귀래정, 이 정자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우선 먼저 짚어보고 나눠보도록 하죠. 이 조선시대의 정자 이름은 다 한자이다 보니까 맞아요.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 이 귀래정의 귀래는 우리가 좀 다 알 수 있는 이 글자들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걸 귀가, 맞아요. 또 왕래, 네. 갔다 왔다 그러면 왕래, 이 글자들을 따온 겁니다. 글자 네. 그대로 돌아올 기자, 올 내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단순히 돌아온다는 의미보다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이라든지 전원 이런 응거할 곳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둔, 네. 응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이제 동진 말기에 예. 이 도연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귀거래사라는 유명한 명작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귀거래사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쓰이는 거구나. 귀거래사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다. 귀래정을 만든 신말주는 어떤 인물일지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거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예. 우리 그 국사 교과서에 아주 유명한 분으로 신숙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의 바로 막내 동생입니다. 이 신숙주는 15세기 중반에 아마 최고의 정치가, 네. 또 외교관, 학자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세종 때 그 한글 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요. 네. 또 세조 때 여진족 토벌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허허. 또 명나라의 사신으로 수차례 다녀왔고 일본으로도 외교관을 와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핵심 관료였네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관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동생, 그 막내 동생 신말주는 그 단종 2년에 생원시에 합격을 하고 같은 해에 대과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찮게 이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신말주는 벼슬을 사임하고 순창에 살면서 귀래정을 지어놓고 자연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신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다. 뭐 네. 이런 마음이었던 건가요? 그런 충절을 그 강조하던 시대에 그런 지조를 지켰다고 해서 이제 유명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순창의 그 동생은 내려왔고 또 신숙주는 1등 공신으로 아주 비교가 되죠, 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따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전해오는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조 때에도 신말주 선생은 계속 벼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이제 수양대군은 이제 훗날 세조가 되죠. 네. 왕위에 오른 극적인 역사적 스토리는 드라마나 영화 소재에서도 여러 번 재현이 됐잖아요. 내 얼굴이 내가 왕이 되셨는가? 뭐 이런 영화 관상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역할이 맞습니다. 수양대군이었죠. 네. 이게 2013년도 영화인데 벌써 이제 곧 1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아주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죠. 임팩트가 있었죠. 예. 이 수양대군은 그 김종소, 황보인 등을 제거를 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이거를 이제 역사 용어로는 이제 계유정난, 계유년의 어떤 난을 평정했다. 이제 그래서 계유정난이라 했고요. 다시 또 자기가 이제 왕이 오르고 상왕으로 단종을 올리고 나서 이 단종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단종 복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충절의 화신인 사육신 그리고 그 곤모술수의 대가 또 한명회 등 여러 가지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하하. 아무튼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오르는 스토리는 아주 흥미진진하기에 오늘날도 아주 계속 소환되어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았던 그 이전에 네. 세종이라든지 문종, 문종은 이제 단종의 아버지고요. 이 세종은 문종의 또 아버지죠. 그러니까 단종은 세종의 그 손자인데요. 신숙주는 그들을 이제 결국은 배신을 한 거에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녹두 나무를 숙주나물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빨리 이제 쉰다 가까이 변한다고 그래서 숙주나무라 하죠. 비판하는 그런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것과 사실 또 이것도 또 역사적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후대에 이런 민간들의 평가에서는 이 신숙주를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신말주는 다른 것도 아닌 순창으로 왜 내려왔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 순창이 바로 그 신말주의 처가가 있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처가 설씨인데요. 이 설씨 가문은 아주 순창의 명문가입니다. 이 신말주는 처가가 있는 순창으로 내려갔는데 신말주가 언제 그 설씨 부인과 혼인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처럼 그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 가는 혼인 풍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네, 우리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하러 가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선생님도 외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 보면 처가겠죠. 이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조선 중기까지는 이런 처가라든지 외가에서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숙주와 또 신말주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 나이가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신장인데요. 5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말주의 나이가 한 5살 때에 아버지가 그 지나친 음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말주에게는 신숙주는 이제 그 형님이면서 아버지 같은 그런 위치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상당한 애주가였나 봐요. 네. 신말주 아버지는 그 공조참판,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교통부 차관 정도 자리에 있었는데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종이 평소 신말주의 아버지의 능력을 아끼면서도 지나친 음주를 걱정해가지고 술을 좀 조심하라 하는 명을 내릴 정도로 이 실록에 쓰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윈 신말주는 누구와 함께 살았을까요? 이 신말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 신숙주와 함께 이 한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창이 처가지만 설씨 부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양에서 줄곧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신말주가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자 당시 이제 도승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비서실장이죠. 신숙주였는데요. 그 신숙주의 막내 동생이 이제 급제를 했다고 해서 이 축하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때 단종이 술 30병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개우정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겉으로는 단종이 하사한 것처럼 실록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수양대군이 최측근인 신숙주의 아우 신말주의 문과급제를 축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상
교수님 그러면 실제로 순창 귀례정에 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 10여 년 전에 갔고 이 네. 방송을 위해서 또 최근에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귀례정은 지금 뭐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 67호입니다. 그리고 이 귀례정 건물은 사실은 이 중건이 여러 번 이렇게 됐습니다. 순조 때도 되고 네. 또 이 70년대에도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귀례정은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요. 조그마한 그 언덕 바로 아래가 고령 신씨들입니다. 이분들의 대대로 살아온 마을 남산대입니다. 남산대라고 하는데요. 이걸 남산마을 지금은 네. 라고 하는데 이곳의 언덕에 바로 솔숲 사이에 이 귀례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이제 남산이라 하는 것도 이 도연명의 유명한 그 한시에 멀리 아득히 그 남산을 바라본다 하는 그 남산에서 이렇게 유래한 것입니다. 거기서 따온 그 글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그 경치가 남아 있나요? 예, 지금은 그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아주 그 지금도 올라가도 그 추측은 가능합니다. 아주 경치가 빼어났을 것이며 아마 귀례정에서 보면 넓은 평야가 펼쳐져 보입니다만 그곳은 이제 아마 신말주에 농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귀례정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이 귀례정은 이제 서거정, 또 강희맹, 또 성현, 또 김인우 이런 분들이 귀례정에 대해서 여러 작품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유명한 작품이 바로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신숙주의 동생 신말주를 위해서 기문을 지어줍니다. 그 기문이 바로 귀례정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조선시대에 건물을 건립을 하면 이를 기념을 해서 글을 지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글들을 이제 기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만큼이나 누가 그 건물에 기문을 지었느냐도 굉장히 조선시대 때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예. 서거정은 그 세종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그 중앙 문단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선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문화적 업적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기문을 받았던 것 자체가 그 건물과 그 건물의 주인을 보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가정이라는 그 이게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네네. 이 사가정이 바로 서거정의 이 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서거정의 귀례정기에는 어떤 내용이 또 씌어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기문에는 여러 가지 귀례정에 대한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히 이 귀례정이 위치한 남산 마을의 뛰어난 경치를 그림처럼 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귀례정의 주인인 신말주가 뛰어난 능력을 지니면서도 권력에는 욕심이 없고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명성이 자자했다는 칭찬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신말주가 그 순창 귀례정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응가하려는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귀례정 인근에 순창의 이런 별장은 얘는 그 드넓은 농장과 수많은 일꾼 그리고 풍족한 일상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매우 넉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훗날 그 신말주는 전주 부윤, 지금 말하면 이제 전주시장을 역임을 하는데요. 공무에 이제 여가가 나면 시간이 나면 순창에 자주 왕래했다는 이런 내용도 이렇게 보입니다. 신말주가 진짜 순창 귀례정을 정말 좋아했나 봐요. 전주 부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다녀온 걸 보면요. 그 순창에 대한 애착은 여러 자료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상소를 올려서 신말주를 이제 파직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신말주가 부인의 이제 병치료를 핑계로 해가지고 순창에 내려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순창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신숙주가 이제 병에 걸려서 위독하자 그 한양으로 올라왔고 이제 신숙주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전주 부윤에 임명됩니다. 이것도 네. 이제 그 당시에 한양에 있는 이런 신숙주를 알고 있는 이런 고위 관직들이 네. 이 신말주를 이제 아주 잡아 끈 거죠. 할 수 없이 전주 부윤에 오르기도 하였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순창을 좋아하는 어떤 신말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순창과 가까운 전주로 온 게 예. 뭐 개인적으로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전주와 순창은 네. 하루 거리고요. 당시에 네. 예, 그리고 또 전주 부윤이라는 어떤 그런 관직을 예. 가지고 있으면 네네. 이런 순창에 대한 농장 관리 네. 이런 것도 이게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말주는 어떤 특기가 있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 신말주를 이제 쭉 그 우리가 실록을 보면 예. 활쏘기를 또 잘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활쏘기? 예. 오. 그리고 신말주가 그 성종 14년 때요. 네. 그 창원의 이제 도부사로 이제 임명돼 있는데 그때도 이제 성종이 그 창원은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문신이 아닌 무신들을 파견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제 그 신말주 같이 활쏘기를 잘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문신이면서도 활쏘기를 잘한 사람. 무예도 좀 이렇게, 이렇게 갖춘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신말주는 그 후에도 그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즉 지금 육군 장군 정도 되는데요. 또 전라 수군 절도사, 해군 장군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문과와 무과를 적절하게 다 장기를 갖고 있는 인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신말주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벼슬살이도 이야기가 있지만 은거라는 어떤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후손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세조가 왕이 오르고 바로 은거 생활을 했다. 그걸로 이제 어떤 충절을 지켰다. 여기고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조 2년 때 사관원 정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4년 70세인데요. 그때까지 그 순창을 왕래하면서 계속 그 벼슬살이와 은거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역시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이분은 귀족으로서 어떤 출세라는 그런 현실적인 것과 또 자연을 버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지닌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도 그 전원 생활도 하고 싶으면서 도시 생활을 즐기고 싶은. 네. 출세도 하고 싶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예, 예, 그렇습니다. 늘 그렇죠. 분주한 직장 생활하면서도 한가한 전원 생활을 꿈꾸는 걸 늘 소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캠핑족들이 많잖아요. 예, 네. 신말주 역시 그 은거 플러스 충절 플러스 그리고 능력 있는 또 관료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말주가 낙향에 지은 귀래정은 이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이제 귀래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건을 이제 계속 다시 짓다 보니까 그 원형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중앙에 그 방이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마루가 된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귀래정 편액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윤선도 고산 윤선도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이 현대에 이걸 판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 글씨인데 현대에 판각을 해서 좀 그 멋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편액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1930년대에 신말주의 이제 방계 후손인 신덕선이라는 분이 한운 야학이라는 멋진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글씨가 아주 좋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들에 논이는 학이라는 말로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귀래정과 딱 들어맞는 이런 이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을 보면 수많은 이 건물을 기념하는 글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래정 정자 옆에는 강희맹,
또 서거정, 김인우가 귀례정에 대한 시, 또 음. 기문들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큰 아하. 비석으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신말주는 그 순창 귀례정에서 은거를 했잖아요. 예, 은거하면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네. 자료들이 있을까요? 예. 그 아주 중요한 자료로 그 70세에 그 그린 신노개축도 좀 어렵습니다. 신노개첩도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 10명의 노인이 계모임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어허. 예, 계모임 그림이죠. 어, 네. 예. 네. 이 고령 신씨 문중에 전해진 그림인데요. 서문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외취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그림에 10명의 노인과 그리고 술을 시중을 하는 여인 6명이 그 등장합니다. 네네. 그 계모임을 이제 주도한 사람은 신말주이고요. 당연한 신말주였겠죠. 예, 예. 당시 나이 이제 70세가 넘은 나이에 그 가까운 벗들과 신노계라고 해서 10명의 노인의 계라고 했으니까 아마 10개를 만들어서 한 개씩 나눠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10명은 생년월일 순서로 서열, 위치를 네. 매기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런 계모임을 주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1950년대까지 이 10명의 노인 계모임을 본떠가지고 네. 신씨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분들의 모임들이 이 개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때까지 쭉 이어졌었던 거예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신노개축도는 과연 누가 그렸을까? 이것도 혹시 기록에 남아 있나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이건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신말주 후손 중에 뭐 지리학자, 언어학자, 호남의 3명, 3대 아주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신경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문지배를 보면 서문과 그림이 모두 신말주의 그림이다, 작품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이런 그림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신말주가 그렸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시서화에 능했던 시와 글씨와 그림에 능했던 신말주 부인 설씨의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부인도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지금 그 그림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 지금 기탁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신말주의 처자가 순창이어서 신말주가 그 순창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부인 설씨 부인도 대단했던 분인 같은데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5만 원권 집회 모델이 누구시죠? 심사인당. 네, 심사인보다 한 70년 더 앞서서 이 글씨, 그림에 아주 능했던 여성분이십니다. 네. 아마 그리고 또 이분이 남긴 이제 필적 그림이 글씨가 아마 우리나라 지금 여성으로 제일 오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그 순창이 강천산에 밑에 이제 강천사 절이 있는데요. 그 건립을 위해서 이 권선문첩이라는 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장 그 글씨를 쓰고 또 채색 그림까지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바로 그 설씨 부인의 이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심사인당보다 그 72년이나 앞서서 시서화에 능했다니까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설씨 부인 대표적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뭐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시대가 하도 오래됐고 해서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청사 이제 그 권선문 글자 그대로 하면 선을 고나는, 즉 사찰을 지을 때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쓴 글입니다. 이게 선을 쌓으려면 이제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설씨 부인이 이 광천사 이런 이 주변과 설계도 채색 그림으로 이게 그려놓은 것을 이제 그려놓고 이 사찰 이 짓는 이런 금액을 거두는데 이거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원래는 그 두루마기로 돼 있는 걸 이제 잘 그 보관하기 위해서 병풍 같이 이렇게 첩으로 예. 만들었고 이게 총 16폭입니다. 글씨 자체가 이분은 여성인데도 글씨가 아주 그 힘이 있고 그림 자체가 아주 그 빼어납니다. 아주 글씨와 그림이 조화로운 명품입니다. 네. 그 귀례정을 가보면 그 옆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서씨 부인이 네, 글씨를 암각 그러니까 바위에 새겼다고 전해지는 그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글씨가 한 그 6글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글씨는 아마 서씨 부인 글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귀례정하고 뭐 신부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글씨들은 그런 것처럼 그 옆에 아마 설씨 부인이 이게 글씨를 후대에 이 바위에다가 이게 파서 새겨 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문 클래스 오늘 전북의 문화재 자료인 순창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 귀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께 좀 전하고 싶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 순창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유적이 많습니다만 특히 귀례정 일대를 문화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귀례정 아래에는 고령신 시들의 사당과 고택, 또 사랑채, 안채, 서책을 보관하는 건물들, 네. 또 이 강하겠던 그런 건물들, 그리고 또 문중 사당 이런 건물들이 처마를 맞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귀례정 언덕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분주한 세상사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귀례정 대청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그 언덕 위에서 흘러가는 인생을 관조하면서 신말주가 왜 이렇게 응거하려고 했는 건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역사문화 콘텐츠의 마스터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